자, 청기누설 수화 드디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주차 문제죠? 네, 자,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을 모아서 빠르게 4주 동안 수화의 이제 주요 필수 문제들을 갖다가 가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푸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그 1번 문제를 갖다가 이제 보셔야 되는데, 1번 문제를 갖다가 이제 어려워하시지는 않으실 것 같고,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보통 이제 그 삼지창하고 말발굽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네. 자, 집합A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때, 이제 쓸 수 있는 기호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네, 삼지창, 다른 하나는 말발굽.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네, VS. 이렇게 하고. 요 기호는, 요 원소의 개수만큼만 그대로 쓸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 A에 요 기호를 쓸 때 딱 요거의 개수만큼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를 뽑으면 이렇게 되고요. 요거를 뽑으면 그냥 요렇게 그대로 가신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의 개수는 요 원소의 개수만큼만 쓸 수 있고, 요거의 기호는 어떤 주머니를 갖다가 만들어서 이 주머니에 이것들을 주어 담냐 마냐, 넣냐 마냐의 조합으로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랑 이거를 주어 담으면 2 그리고 가로 2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쓸 수 있는 거의 가지의 경우의 수는 이게 개수가 5개니까 들어갈래 말래 부분집합의 원리랑 같고요. 2의 5승계고요. 특히나 아무것도 담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에 얘를 특수하게 요 기호를 요놈무라고 정의를 갖다가 하는 거예요. 뒤에 요거 관련된 거 문제를 하나 질문하신 분이 계신데, 네, 어쨌든 간에 요거는 공집합이라고 그러고요. 네, 요놈을 갖다가 뜻하는 기호입니다. 근데 여기 들어가는 요놈은 원소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랬는데 1번은 개수가 5개니 틀렸고요. 2번은 요거를 갖다가 그대로 넣은 거니까 삼지창 기호 쓸 수 있죠. 네, 3번은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가능하고요. 4번은 얘를 넣으면은 요 기호를 써야 되죠. 그대로. 그래서 틀렸고요. 5번은 5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5번 또한 3이라고 하는 기호를 갖다가 요 놈을 그대로 쓸 수 있는 거, 즉 요 삼지창 기호를 갖다가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역시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3번, 5번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2번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자, 전체집합 U가 2의 1승, 2의 2승에서 2의 8승까지 이렇게 8개가 있는데, 공집합이 아닌 모든 부분집합을 갖다가 이제 A1에서부터 AN까지라고 해요. 근데 이 중에서 어떤 이 원소의 그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의 최소인 것들만 쭉 다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요놈이 들어가면 이유불문하고 전부 다 이제 최소인 거는 요놈이 나오겠죠. 근데 요놈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얘가 안 들어가는 경우에만 요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때 나오는 모든 부분집합들 중에서 가장 원소가 최소인 걸 주어 담으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들어가든 말든 간에 상관없이 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가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랑 같아요. 2의 7승이고요. 얘가 나온다는 것은 얘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고 남은 것들이 들어갈래 말래를 결정해야 되니까 2의 6승이다. 자, 요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얘가 출력이 되는 경우에는 하나밖에 없다. 즉 전부 다 2의 8승이니까 만족해주는 거의 개수는 2의 8승이 8개, 즉 2의 11승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3번 문제는 지금 드린 프린트에서는 오답이고요. 자, 제가 제목을 짝꿍집합이라고 했는데, 짝꿍집합을 갖다가 제가 이름을 붙인 이유는 뭐냐면 그런 거예요. 짝지라 그러죠. 네, 사투리로. 그래서 이제
얘가 들어가면 반드시 얘도 같이 들어가야 돼. 요런 데서 짝꿍집합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고요. 자, 이게 지금 자연수를 원소로 가지는 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가진다라는 건 공집합인 건 안 되는 거죠. 자연수 원소를 가진다. 자, 이걸 같이 보셔야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원소 X가 들어가면, 이 X가 자연수인데요. 이 X가 A집합에 들어가면 된 X분의 81 또한 반드시 A에 들어간다. 자, 이거를 만족해주는 집합 A의 개수가 몇 개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네. 자, 보시면 우선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81의 약수여야 하는데, 근데 이제 얘가 들어갈 때 얘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X가 3이 들어간다고 치면은 3이 들어가면 얘가 지금 뭐가 들어간다? 그죠? 27이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27이 들어가면은 또 반드시 3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3하고 27 같은 경우에는 뗄래야 뗄 수가 없이 같이 움직이는 세트라는 거고요. 또한 1이 들어가면 81이 들어가고, 자, 9는 이제 독고다이로 움직일 수 있죠. 9면 9니까 9면 9고. 자, 그래서 얼핏 보면 이렇게 세 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이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것들 중에 하나가 얘가 들어가면 얘가 들어가고 같이 들어간다는 거지, 얘랑이 들어가냐 마냐 들어가냐 마냐는 또 결정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세 개를 그냥 A, B, C라고 보고 부분집합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랑 같아서 2의 3승인데, 자, 문제는 자연수를 원소로 가지는 이라고 했기 때문에 공집합인 경우를 빼서 답은 7로 정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칭차집합이죠. 네, 간단한 내용 설명을 갖다가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첨부해 주신 그 PDF 살인봉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선은 대칭차집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연산의 이름을 갖다가 보통 정의를 해요. 뭐 쌍이라고 정의를 해도 되고, 네, 찐따라고 정의를 해도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연산의 정의가 다음과 같은 걸 대칭차집합이라고 하는데, A에서부터 B를 갖다가 빼고 B에서부터 A를 빼요. 그러면 이거를 교집합을 하게 되면은 공집합이 돼 버리니까 요렇게 기호를 갖다가 저희가 정의를 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가지는 어떤 기하학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를 해보면 A에서부터 B를 갖다가 빼고 B에서부터 A까지를 뺀 거를 더했다라는 뜻이죠. 순수한 AB라는 걸 갖다가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AB의 순수한 부분. 자,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빼주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순수한 AB다라는 건데, 자, 요 놈을 대칭차집합을 갖다가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요거 구조 하나 외우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연산법칙을 이용을 해서 증명을 갖다가 할 수 있는데, 결합, 교환, 분배, 드모르간, 그 다음에 흡수법칙, 요 5개를 학교 내신에서 쓸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연산법칙들을 갖다가 이용을 해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대칭차집합의 정의라고 할 수 있는 놈이 딱 하나 더 있습니다. A 합집합 B에서 빼기라고 보셔도 되고요. 드모르간 쓰면은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꾸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 두 개가 나오면 대칭차집합이구나 라는 게 있고요. 참고로 요거의 여집합, 드모르간 법칙을 써서 정리한 놈도 나오는데 그건 대칭차집합의 여집합이라고 가르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선 대칭차집합은 결합법칙이 성립하죠. 결합법칙이. 증명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3개짜리 벤 다이어그램을 갖다가 그려놓고, 학교 도도령에서 벤 다이어그램을 갖다가 그리지 말고 연산법칙을 쓰라고 하면은 연산법칙으로 증명하시면 되는데, 아무 말이 없으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하는 걸 갖다가 추천드립니다. 또한 객관식 문제, 뒤에 나오겠지만 객관식 문제는 연산법칙을 갖다가 하는 것보다 적절히 스킵과 벤 다이어그램으로 하는 게 속도가 무조건 갑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A랑 B랑 C랑의 대칭차집합이 나타나는 영역을 갖다가 그려볼게요. 굉장히 쉽습니다. 자, 우선은 A하고 B하고 먼저 결합을 성립하는 거니까 두 개가 먼저 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잖아요. 요 두 개를 갖다가 먼저 그려보시면 이거랑 이거가 되는 거예요. 1, 1, 1, 1. 그 다음에 C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2, 2, 2, 2인데 순수한 1, 2 부분이다 보니까 얘를 갖다가 제껴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모양이 나온다라는 걸 금방 찾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참고로 결합법칙이 성립하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이것도 확인을 해보시면은
동일하게 된다는 걸 금방 확인할 수가 있어서 결합법칙이 성립할 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가로를 갖다가 생략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 개짜리 그 저기 뭐지 그 대칭차집합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색칠된 부분이 된다는 걸 모르는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네. 자, 그만큼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놈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물어보는 건데, 자, 기억 A하고 B하고 교환법칙이 성립하느냐 이 연산에 대해서 네, 당연히 해볼 필요도 없이 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순수한 A, B를 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되겠고요. 니은 A 연산 B랑 A 여집합하고 자 B 여집합하고의 연산을 갖다가 한 겁니다. 그럼 요것만 확인하면 될 거 아닙니까? 요거는 어떻게 확인을 해주면 된다? 간단하죠. 자 A의 바깥 부분입니다. 자 A의 바깥 부분이 어디예요? 여기죠. 자 B의 바깥 부분 어디죠? 여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순수한 AB 부분인 거니까 겹치는 부분을 빼주시면 이렇게 된다. 얘가 이렇게 된다예요. 그래서 자 요놈과 똑같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디귿 한번 가볼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니? A하고 B 또 뒤에서 나올 건데요. 자 전체 U를 그려야 되는데 U는 생략하겠습니다. A하고 B하고의 대칭차집합을 갖다가 한 순수한 AB를 한 게 공집합이다. 그럼 넌 없다가 되겠죠. 그럼 너 없다면 결국은 누가 되는 거냐면 여기는 있는지 없는지 내 할 건 아니겠지만 이게 A고 이게 B라는 뜻이에요. 즉 디귿은 A랑 B랑 같다라는 뜻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A랑 B랑 같게 돼버리면 자 연산 한번 같이 한번 말로 한번 해볼까요? 말로. 자 요거에다가 요거를 갖다가 먼저 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우선 A랑 B랑 같으면 A에서 B를 빼면 공집합, B에서 A를 빼도 공집합, 그거 두 개를 더해도 공집합이죠. 즉 공집합하고 B하고 대칭차집합을 한번 더해야 되는데 공집합에서 B를 빼면 공집합, B에서 공집합 빼면 B, 결국 B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B가 A랑 같기 때문에 디귿은 맞다.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칭차집합의 기본적인 성질들 하고요. 자 대칭차집합의 영역을 색칠하는 방법, 겹치지 않는 부분을 색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것만 알면 되고 이와 같이 말로 증명하기도 해요. 네, A 대칭차집합 B를 갖다가 우리가 얘기하면 A에서 B를 빼고 B에서 A를 뺀 다음에 두 개를 더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A 대칭차집합, A 대칭차집합, A 대칭차집합, A 대칭차집합이 무려 몇 개쯤 있냐? 2020개가 있다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결합법칙이 성립하니까 두 개씩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거 두 개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공집합. 근데 공집합이랑 얘랑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다시 A. 자, 공집합 A 반복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되잖아요? 네. 자, 5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요. 예, 다음과 같죠? 자, 집합 X에 대해서 멱집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멱집합이 무슨 뜻인가요? 자, 멱집합 Q인데요. 이 Q는 누구냐면 X의 부분집합이래요. 자, 그러면 이 PX라고 하는 것은 PX라고 하는 이 집합은요, 네, 파워셋. 네, 그 약자가 이제 P가 그 뜻인데, 어떤 Q는 X의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X가 1, 2, 이렇게 있었으면, PX는 공집합 1, 2, 1, 2, 이렇게 가지고요. 반드시 어떤 놈의 멱집합든 반드시 누구를 원소로 가진다? 공집합을 원소로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집합이든 간에 그 집합의 멱집합은 반드시 공집합을 원소로 가진다. 이런 걸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기억을 보면은요. 자, 뭐라고 돼 있죠? X가 A하고 B하고에 들어가면
PA 교집합 B는 자 들어가냐 물어보는 거죠. X라고 하는 녀석이 들어가기는 하죠. 원소로 들어갈 뿐이죠. 되셨죠? 네, 어차피 A, B 안에도 X라는 놈이 있고 그거의 부분집합은 이 X 한 개를 쌈 싸먹은 놈이 있을 건데 근데 이 삼지창 기호를 써야 되죠. 맞죠? 네, 자 니은 A랑 B랑이 만약에 공집합이면 자, 잘 보세요. 네. 자, 공집합이면 PA 하고 PB하고 두 집합의 교집합이 뭐냐라고 했어요. 자,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 교집합이 없으면 공집합이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얘도 누구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죠? 얘가 갖고 있을 수밖에 없죠? 그쵸? 그럼 이건 집합 표시니까 얘는 이 녀석을 무조건 가질 수밖에 없다. 즉 공집합이라고 쓰는 것은 두 개가 겹치는 게 없을 때예요. 겹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원소를 써주셔야 되는데 집합으로 쓰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디귿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집합은 여기에 들어가느냐? 네, 모든 놈의 어떤 놈이든 간에 있게 되는 거니까 이 삼지창 기호 쓸 수 있고요. 기역, 니귿, 디귿, 리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네, 그죠? 네, 자, 리을은 얘는 들어가니? 예. 얘는 모든 집합에 부분집합, 집합으로 들어간 거니까 여기에 부분집합이 맞다니까 들어가겠습니다. 자, 5번 문제요. 한번 시켜보세요. 아이들 굉장히 헷갈려 하는 놈입니다. 여기 들어가는 놈에서 아까 1번 문제랑 같은 세트로 좀 보여주시면 좋은데 요 놈의 값이 이제 애들이 이제 공집합이라고 배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애들이 많이 헷갈려 해요. 네. 그 부분을 좀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수배수 집합 물어보는 건데, A에는 N의 배수 집합, 그 다음에 B에는 N의 약수 집합이라고 정의되어 있고요. 가주권 해석하는 거 어렵지 않으시죠? 6의 배수이면서 8의 배수인 거, 동시에 만족해주는 거. 24의 배수가 되겠으니까, 근데 이제 24만 되는 게 아니에요. 24의 약수들은 다 돼요. 배수 집합이다 보니까 더 작은 놈들을 갖다가 배하게 되면 무조건 포항관계가 성립하게 되는 거니까, 지금 6의 조건, 6번에서 가조건이 의미하는 것은 이 P라고 하는 녀석이 바로 뭐다? 24의 배수다라는 거 정도는 쉽게 뽑아낼 수 있었을 거고요. 나조건이 의미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게 되면 72하고 108의 최대 공약수가 얼마냐면 36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Q라고 하는 게 B가 지금 BQ가 지금 문제를 해석을 해보시면 Q라고 하는 게 36의 약수라는 거 정도는 캐치를 하셔야 돼요. 네. 이제 아마 다 때문에 아마 물어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서 어떤 P의 배수 집합과 Q의 약수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겹치는 게 3개다. 자, 그래서 이제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제 여쭤보신 게 뭐냐면, 풀기 하겠는데 빠지지 않고 정확하게 한 번에 어떻게 세리느냐를 갖다가 물어보셨습니다. 자, 우선은 이 Q라고 하는 게 36의 약수고요. 얘는 24의 배수거든요. 그러면 요 안에 36의 약수인 거 안에 있는 걸 갖다가 보면은 약수이기 때문에 유한계로 결정이 되니까 P보다는 Q의 개수로 세팅을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자, Q를 갖다가 제가 일일이 36의 약수를 다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이제 6이고, 그 다음에 8이고, 4, 8, 32? 안 되죠? 네, 8 아닙니다. 네. 9, 4, 9, 36 되나요? 네, 그 다음에 12, 18, 36. 기껏해봐야 Q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이렇게 되고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이 Q의 약수들을 한번 좀 써볼까요?
근데 Q의 약수를 떠보면 1이고 1, 2고 얘는 1, 3이고 얘는 1, 2, 4고요. 얘는 1, 2, 3, 6이죠? 네, 얘는 1, 3, 9네요. 네, 얘 같은 경우에는요. 1, 2, 3, 4, 6, 12. 자, 요렇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18 같은 경우는요. 1, 2, 3, 6, 그 다음에 9, 18. 그래서 36 같은 경우에는 요거 그대로 쓰면 되죠. 1, 2, 3, 4, 6, 9, 12, 18, 36. 자, 요렇게 다 쓰시고요. 주어 담기만 하면 돼요. 자, 왜냐면 어차피 BQ는 요 Q의 약수라서 결국은 이게 겹치는 거니까 여기 이 연도대역으로 썼던 것 중에서 개수가 3개가 겹치면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은 고려해 볼 필요가 없죠. 기껏해봐야 2개니까요. 그럼 여기서는 될 수 있느냐 했더니 Q가 4가 되고 P가 1이면 전부 다 1은 모든 놈들을 갖다가 다 배수화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3개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하고 4는 된다. 이렇게 하나 때려주시고요. 6이면 이 중에서 배수 중에서 3개가 나와야 되는데 1의 배수면 4개니까 안 되고요. 2의 배수면 2, 6이니까 2개니까 안 되죠. 여기서부터는 3개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깔끔하게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도 3개를 다 포함하려면 1의 배수면 되니까 네, 1하고 9 순서상이 가능하겠다라는 소리가 되겠고요. 자, 요 놈을 한번 가볼게요. 1이면 5개 안 돼. 2면 2, 4, 6, 12 안 돼. 3이면 3, 6, 12 오케이. 자, 그래서 되는 게 3하고 12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다 넘어가면은 4의 배수면 2개밖에 안 나오죠? 안 되죠? 얘도 안 되고요. 자, 되는 거 없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18 같은 경우도 볼까요? 1이면 6개 다 들어가니까 안 돼요. 2면 2, 6, 2, 6, 18 오케이 되네요. 그래서 2하고 18 가능. 그 다음에 3 같은 경우에는요. 3, 6, 9, 18 4개니까 안 되고요. 얘는 6의 배수가 아니죠. 3개가 안 나오죠. 버릴게요. 자, 더 이상 없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까요? 36이잖아요. 1이면 안 돼요. 2면 벌써 넘으니까 안 돼요. 얘는요. 넘으니까 안 돼요. 4는요. 되죠? 네, 그래서 4하고 36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6이면은요. 6, 12, 그리고 18, 36. 안 되죠. 개수가 많으니까요. 9면은요. 9, 18, 36 될 것 같은데 24의 약수라고 했어요. P가요. 그러니까 9가 될 수가 없어요. 애초에. 그래서 애초에 얘는 빠지는 거고요. 12, 2개밖에 안 되니까 안 되고요. 더 이상 되는 게 없죠. 이렇게 5개 순서상이라서 최소가 5, 최대가 40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 문제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7번 문제 가볼게요. 자, 아마 이런 데서 여쭤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건 문제 엄청 자주 나오는데요. 연산법칙에 충실할 거야 하면서 일일이 다 정리하고 있으면 날 샌다. 그러니까 얘를 빨리 효율적으로 실질적으로 문제들을 답을 내는 어떤 요령이 없겠느냐를 아마 물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거를 만족해 줄 때 이 조건을 간단히 정리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보기에 있는 것들은. 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런 문제들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서 푸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요. 벤 다이어그램 아주 훌륭한 방법이죠. 실제로 객관식에서 나오는 엄청 많은 문제들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다 해결이 됩니다. 가장 무식한 방법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아이들한테 소개를 합니다. 자, 근데 벤 다이어그램 상에서 표시를 할 때요. 합집합이 있으면 인간적으로 개꿀이에요. 합집합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덧칠이 가능하다 소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합집합이 들어갔으니까 무조건 얘는 덧칠이 가능해.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칠하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걸 이제 고려 안 하셔도 돼요.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게 또 A가 덧칠이 가능해니까
얘 그냥 덧칠해 주시고 요 부분 추가로 해주시면 돼요. 이 부분이요. 드모르간으로 한번 머릿속으로 이렇게 버퍼링 거치셔도 되고요. 여집합이 나오면 전체 집합 U가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A하고 B하고의 합집합이 여집합이니까 요 바깥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됩니다. 원래는 전체 집합 U까지 이렇게 그려야 돼요. 근데 얘가 얘래요. 비여집합이 누구냐면 너잖아요. 근데 너랑 너가 같다라는 거니까 없다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얘가 없다예요. 그래서 어떤 두 놈이 같다라고 하게 되면 있다, 없다로 저는 이제 표시를 하니까 무조건 이 부분이 없으면 돼. 너가 같다니까 너가 없다 테크닉입니다. 네, 그래서 얘가 없다거든요. 그러면 얘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A하고 B하고 쌩깐다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A하고 B하고 쌩까는 관계를 갖다가 물어보는 게 몇 번이냐 하는 건데 대입해 보시면 2번인 걸 금방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두 개를 비교하는 방법이 벤 다이어그램 색칠을 해놓고 공통된 부분은 신경 쓰지 말고요. 안 겹치는 부분은 같아야 되면 없다가 돼야 돼요. 네, 그래서 그 없다 꽃표 치는 거로 풀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8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배가 뭐냐고 이제 여쭤보셨는데, 사실 이름만 제가 이제 거창하게 붙인 거지, 원래 있는 거예요. 다만, 약간 체계화를 시켜서 가르칠 때, 제 이름을 붙여갖고 봉배라고 얘기를 한 건데, 봉배가 뭐냐면, 이 배자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포함과 배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포함과 배제, 줄여서 포배라고 하는데, 자, 3개짜리 벤 다이어그램, 원소의 개수나 합이나 확률이나 다 똑같은데 A랑 B랑 C랑의 원소의 총 개수는 NA 더하기 NB 더하기 NC에다가 빼기 NA 교집합 B, NB 교집합 C, 그리고 NC 교집합 A 다시 더해서 NA 교집합 B 교집합 C. 자, 더하고 빼고 더하고 배제하고 다시 포함하고, 그래서 포함과 배제 원리라고 해서 포배라고 줄여서 얘기를 해요. 자, 이 기호를 모르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되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거의 딱 2가지로 풀 수 있다라는 걸 갖다가 발견을 했는데, 물론 어떤 특수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는 이 포배를 이용을 한 다음에 봉배를 하고 하는 걸 갖다가 정의해서 쓰는 방법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전부 다 X 처리로 푸는 방법이 있어요. 뒤에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 봉배가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벤 다이어그램 상에서 보통 보면은 국어, 영어, 수학을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국어가 좋아하는 사람,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 국어랑 수학 좋아하는 사람, 다 좋아하는 사람, 난리 나죠? 자, 근데 이제 보면은 문제가 국어만 좋아하는 게 안 나오고요. 한 과목만 좋아하는 사람, 2과목을 좋아하는 사람, 3과목을 좋아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애들이 전부 다 이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동그라미 쳐서 풀 건데, 그러지 말고 한 개만 좋아하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한 개만 좋아하는 요 부분, 여기에 원소의 개수 혹은 합 이런 것들을 A라고 잡고, 2개 부분에 좋아하는 부분을 갖다가 B라고 잡고, 3개 모두 몽땅인 부분을 C라고 잡아서 지금 이 A, B, C로 통째로 생각하는 걸 봉배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얘를 A, B, C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자, 물론 이 녀석이 그냥 A 더하기 B 더하기 C인데, 맞죠?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C인데,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 더하기 너니까
이 b를 몇 번 더했느냐? 한 번 더했지만 얘는 몇 번 더해졌냐? 3번 더해졌다. 그러니까 b 플러스 3c야.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고 얘는 또 누구야? c야.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포배가 아닌 봉배의 장점은 뭐냐 하면은요. 바로 요 문제에 있어요. 전체 인원이 40명인데 한 사람도 맞춘 사람들이 없다고 했으니 한 문제도 못 맞춘 사람은 없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게 40이고요. 그러면 A, B, C 얘가 얼마라고 돼 있냐면은 15, 20, 23인데 자 지금 제가 구하는 게 두 문제만 구한 사람인데 두 문제를만 구한 사람을 제가 B라고 두면 자 세 문제를 모두 맞춘 사람이 4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뭐가 나와버리죠? 네, 두 문제만 맞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요 식을 기억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뭐를 구할 수가 있냐면 다시 A 더하기 B 더하기 C, C는 4니까 이 B를 구하면 또 전체 값에서 요 A, 즉 한 문제만 맞춘 사람도 통째로 한 번에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문제를 보게 되면 두 문제 이상 맞춘 사람 어쩌고 저쩌고 할 때도 B 더하기 C를 대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 봉배라는 걸 갖다가 약간 치환을 해서 푸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토상에서 보면 어떤 내용을 갖다가 보시면 되냐면 x 더하기 y를 a로 치환하고 xy를 b로 치환하는 것처럼 약간 치환해서 생각하는 내용을 갖다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창한 건 아니고요. 자, 하나만 더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식과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 당연한 내용인데 NA 더하기 NB 더하기 NC라고 하는 녀석이 누가 나온다? A 더하기 2B 더하기 3C가 나온다. 자, 요거랑 정리해 주시면은요. 아마 지금 제가 드린 책에는 XYZ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요게 ABC라고 나와 있을 거고요. 자, 바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는 봉배가 되지 않을 때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한 포배로 되는 거는 포배로 푸시고 아니면 봤을 때 봉배가 편하면 봉배로 푸시고 아니면 정말 이렇게 잡아야 돼. 굉장히 무식한 방법이지만 굉장히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로 어떠한 함정에 빠질 가능성도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1학년 전체 학생 수가 12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은 바깥에 여기가 인원이 안 나와 있을 수 있는데 나와 있네요. 자, 120명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나와 있으면 여기부터 먼저 가시죠. 자, 그리고 국어를 좋아하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 되어 있냐면은 뭐 나와 있고요. 수학 좋아하는 사람, 영어 좋아하는 사람이 각각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국어하고 국어와 영어 선택한 사람, 국어와 수학 선택한 사람 나와 있고 한 과목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아까 나왔으니까요. 자, 요게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이제 요거 나와 있고 요거 나와 있고 요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요거 나와 있고 요거 나와 있고 요거 나와 있는 거예요. 가장 많이 보통 물어보는 게 요 부분이거든요. 근데 설령 이게 아니더라 하더라도 요걸 미지수로 잡는데 가장 많이 겹치는 부분을 미지수로 잡습니다. 그럼 얘가 나와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차선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를 제가 X라고 두면 전부 다 X로 세팅이 될 거예요. 자, 국어하고 국어하고 구수영이죠. 그래서 국어를 선택한 사람이 40명. 자, 순서를 좀 바꿀게요. 이게 영어고 이게 수학이네요. 자, 40명인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국어하고 영어를 갖다 동시에 선택한 사람 17명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17 빼기 X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나와 있기를 국어하고 수학을 갖다 같이 선택한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12 빼기 X예요. 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근데 국어가 인원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가 전체 합이 자, 국어의 전체 명수가 40명이라고 됐으니까 11 플러스 X입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이거 나와 있고 이거 나와 있는데 뭐 요건 안 나와 있어요. 그럼 요걸 Y로 두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어차피 전체가 89명인데 국어가 40명이잖아요. 그쵸? 네, 국어가 40명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여기 영어 입장에서 보면 영어가 지금 몇 명이라고 되어 있냐면 영어가 지금 35명. 근데 35명인데 이거 두 개를 합친 게 23명. 89명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여기가 31명이에요. 자, 같은 이유로 수학이 지금 몇 명이라고 되어 있죠? 수학이 52명. 근데 이거 두 개를 합친 게 28명. 그럼 여기가 89명 만들어야 되니까 9명이에요. 자, 하나만 더 쓰면 되겠죠? 자, 이제 전부 다 더한 게 89명이다라고 하면, 자, 보면 플러스 x 두 개 마이너스 x니까 숫자만 남죠? 그럼 여기 있는 것도 역시 숫자만 남아서 얘가 9명. 자, 이렇게 한 문자로 세팅을 할 수 있고, 이 문제뿐만 아니라 어려운 문제들도요. 보통 이게 미지수 잡아가지고 이거의 범위 구하라는 문제 있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를 아무 생각 없이 빨리 풀고 싶으면 빠르게 한 문자로 바꾼 다음에 모든 들어가는 놈이 0 이상이다라고 해서 동시에 만족해주는 범위를 구해주시면 끝나요. 이 문제에서도 x의 범위는 0 이상이어야 하고, 자, 17 이하고 12 이하인 거니까 12 이하다. x의 범위 깔끔하게 나오고요.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물어봤죠? 두 과목 이상을 선택한 놈의 범위 물어봤나요? 네, 최대값과 최소값이죠. 그럼 요 부분을 다 더한 거에서 지금 이제 0하고 10이 집어넣게 되면 각각 최소 최대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한 문자로 다 바꿔서 모든 영역에 0 이상이라고 풀어서 전체가 합이 만족해주는지 끼워 맞춘 다음에 쓰는 건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요. 또한 다르게 생각해서 푸는 것보다는 굉장히 효율적이고 빠른 방법이고 애들이 잘 따라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엔간한 문제들 중에서 난이도 3 이상 되는 문제들도 이거 방법으로 다 풀립니다. 뭐 여기가 이제 잘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x 빼기 4. 그러면 이거는 0 이상이어야 되니까 x가 4 이상이어야 되겠죠. 모든 놈을 한 문자로 세팅을 한 다음에 0 이상 처리해서 x의 범위를 한 문자의 범위를 구한 다음에 생각해 주시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10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는 부등식 영역으로 풀어보신 분들이 많다. 그래서 이거 좀 뭐 영역 안 하고 좀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하는 건데, 물어보셨는데, 제가 이제 제목을 갖다가 좀 적어놨는데, 보세요.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랑 어떤 명제의 참거짓, 본명제의 참거짓, 영명제의 참거짓, 명제의 참거짓. 이거 내용이 거의 같다라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자, 왜냐하면 어차피 필요 조건, 충분 조건도 진리집합에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명제의 참거짓 또한 어떤 진리집합에서 생각을 하는 건데,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x가 1보다 크다 이면 x가 0보다 크다 이다. 요거 참이죠. 네. 자, 참인 거 어떻게 판단하죠? 네, 판단하는 방법이 얘랑 얘랑을 비교했을 때 집합의 포함관계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참이라고 그래요. 영명제가 참이라는 것은요, 뒤집은 상태에서 저렇게 포함관계가 되면은 참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명제의 참거짓 판단하는 거고요.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은 이런 겁니다. x가 1이기, 이거는 x가 0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죠? 네. 사람은 동물이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까? 충분 조건입니까? 사람이기만 하면 무조건 동물이 되죠. 그래서 사람이면 충분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동물의 포함관계를 봤을 때 동물 쪽이 사람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동물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진리집합으로 봅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1보다 크다, 0보다 크다. 그랬을 때 0보다 큰 쪽이 이쪽이 되니까 너 필요 충분, 너 충분 조건이야. 자, 눈치채셨습니까? 결국은 필요 충분 조건이니 명제의 참거짓이니 결국은 같은 거예요. 진리 집합만 떼고 보면요. 물론 멘트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찾아라, 참, 거짓 찾아라 하는 거는 전부 다 뭐로 표시할 수 있다? 같은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충분 조건을 푸실 때 이렇게 풀기도 하잖아요. 얘가 지금 이거이면 이게 하달표가 자연스러워? 1보다 크면 0보다 큰 거야? 맞아. 그래서 0보다 크면 1보다 큰 거야?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하달표 교환이 되면은 충분 조건이라 그러네? 그럼 다시 우리가 어떤 명제가 참인지를 보려면 이거이면 이거인 거 맞아. 이거는 아니야. 이렇게 하달표 교환으로도 볼 수가 있죠. 하달표 진행 방향이 자연스럽냐 안 자연스럽냐, 즉 진리집합으로 보는 거와 하달표 교환을 갖다가 해서 이 하달표를 갖다가 교환이 자연스럽냐 쪽으로 보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방법을 혼동해서 하게 되면 검산하기도 좋고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10번 문제를 이 하달표 교환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자, AB가 0보다 크다와 그 다음에 절대값 A 더하기 B는 절대값 A 더하기 B다. 자, 이게 무슨 조건이냐? 지금 구하는 게 뭐 구하는 겁니까?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닌 거. 필요 조건인 거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달표 교환이 되는 것만 찾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자, A랑 B랑이 0보다 크면은요 양량이거나 음음이에요. 근데 이게 같은 부호를 집어넣었다고 생각해보면 무조건 맞죠.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A가 어느 하나가 0이면 성립하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성립하지가 않죠. 네, 그래서 이제 답이 아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니은은요? A 더하기 B가 2보다 큰데 A가 1보다 크거나 또는 B가 1보다 크다. 이거에 무슨 조건이냐고 물어봤잖아요. 그쵸? 네. 근데 A, B가 2보다 크면은요, 어떻게 되죠? 네. 잘 모르겠네요. 자, 근데 이게 또는이고요. 이건 2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얘 또한 이제 하달표 교환으로 한번 해볼까요? 쉽게 얘기해서 A, B가 둘 다 1보다 작으면 2보다 클 수가 없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 어느 하나는 1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이건 맞죠. 근데 이거를 만족하는 것 중에서 얘가 맞는지를 갖다가 보면 되는데 틀렸으면 발레를 들면 돼요. A가 예를 들어서 1.1인데 B가 0이에요. 그러면은 이 조건을 만족하지만 만족하지가 않죠. 네. 그래서 역시 2번도 되지 않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A 담등이 B 담등 요 조건이랑 A제곱이 B제곱입니다. 자, AB가 실두라는 말이 있죠? 네, 실두라는 말이 있어야 돼요. 자, 실두이면 얘는 A랑 B랑 같다밖에 안 나오고 얘는 뿔마 B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죠? 뿔마 B가 나오잖아요. 그럼 뭐 집합의 관계로 봐도 이렇게 보셔도 되고 뭐 똑같은 방법으로 하달표 교환으로 보셔도 네, 결국은 안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4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절대값 A, 절대값 A 빼기 B, 그리고 자, 잘릴란가 모르겠는데 자, A제곱 더하기 AB B제곱이 0보다 이하인 겁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실수의 성질에 의해서 얘를 만족해주는 건 AB가 00밖에 없다는 거 알아요. 00이면 무조건 성립하고요. 얘가 된다고 성립하냐? 아니죠. 뭐 아무 예를 들어도 될 것 같은데요. A1, B1 이런 거 저기 뭐죠? A1, B0 이런 걸 예를 들어도 되겠죠. 그러면 얘가 지금 성립하지가 않으니까 이건 틀렸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모양이 맞다. 자, 답이 4번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마지막 5번.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1 이하. A가 1 이하 또는이죠. 네, 또는 B가 1 이하. 여기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어떻게 될까요? 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A하고 B가 둘 다 1보다 작아야 되죠, 절대값이. 그쵸? 하나라도 커버리게 되면 얘는 0 이상이니까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둘 다 1보다 작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그냥 둘 다 절대값이 1보다 작기 때문에 1보다 작은 게 맞습니다. 맞죠? 네, 둘 다 1보다 작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라고 이게 맞냐? 틀렸죠? 예를 들어서 뭐
A는 뭐 0.5인데 B가 100이면 어차피 또는인 거니까 이거 만족하는 거거든요. 이 조건 되니까. 하지만 얘 조건이 지금 만족하지 않죠. 그래서 답이 안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다. 이 뜻입니다. 네. 자, 11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1번. 등호 좀 신경 쓰면 안 될까라고 하는데 아이들한테 시켜보면 진짜 많이 틀려요. 뭐 등호가 있고 없고 뭐 이런 거죠, 지금 문제가. 네. 자, 11번. 자, P가 not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물어봤고요. 그래서 이제 방금 아까 설명한 대로 P랑 not Q의 진리 집합이 필요 조건인 거니까 이렇게 되면 되고요. 혹은 이렇게 되면 되죠. 네, 대우명제 쓰는 거랑도 같고요. 본명제가 참이면 대우명제가 참인 거니까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봤냐면요. 지금 납피죠. 네. P가 바깥 범위라서 벌어져 있고요. Q가 사입 범위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풀지 말고 Q 사입 범위, P 집합도 사입 범위, 그러니까 사입 범위로 푸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얘가 하지 않고 얘를 보시겠다 이 뜻인 겁니다. 근데 Q는 이미 나름 어느 정도 고정이 되어 있는 게 마이너스 12 이상이고 3분의 K보다 작다. 이게 Q고요. not P는요. 이게 아닌 거. 그러니까 P의 수직선을 그렸을 때 그게 아닌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등호가 있는 건 없는 거고 없는 건 있는 거예요. 즉 포함관계가 이렇게 돼야 되니까 not P를 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K보다는 초과하고요. 1보다는 이하예요. 자, 이렇게 만족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그려놓고 생각하는 겁니다. 뭘 생각하느냐? 너랑 너랑이 네가 여기에 딱 맞아떨어져 버리면 넌 얘를 더 가지니까 만족할 수가 없으니까 얘보다는 작아야 해 라는 거고요. 너는 네가 등호가 들어가도 너가 더 이 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없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2하고 마이너스 2K의 은밀한 관계는 등호가 들어가도 된다.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K 값이 3초가 6 이하, 즉 4, 5, 6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등호 부분은요. 한 번 더 검산하라고 알려줍니다. 되셨나요? 자, 마지막 12번 3단 논법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제집합 6에서 자, 이런 거죠.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꽃이 피면 새가 울고 새가 울면 봉샘이 춤춘다. 그러면 이제 봄이 오면 봉샘이 춤춘다. 자, 이렇게 연결됩니다. 각각의 명제가 맞으면은요. 또한 이 기호는 P면 Q이다 해서 이렇게 쓴다는 것은 P는 Q다라는 게 참이라는 걸 보장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P면 Q이다가 참이다라는 걸 이렇게 화살표 2개로 쓰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12번은 이렇게 되어 있죠. 전제집합 U에서 S는 S이면 Q이고 not S이면 R이고 Q이면 not S고 not P고 자, 이 조건을 만족해 줄 때 맞는 거 좀 골라봐 뭐 이런 겁니다. 자, 이런 문제는요 연결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본명제가 참이면 대우명제가 참이니까 우선은 어떻게 연결할까요? 자, 이거랑 여기 눈에 들어오네요. 그러면 S면 Q, Q이면 not P 연결됐죠? 이거 연결해줘야 되는데 자, 이게 뭐냐면은 not R이면 S라고 바꿀 수가 있죠. 대우명제가 참이니까요. 그래서 여기다가 붙여주면 완성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해석을 해주시면 되니까 자, 보세요. Q이면 not P이다. 1번 맞고요. P이면 not S이다. 대우니까 맞고요. not R이면 Q이다. 맞고요. 4번이
4번이 뭐냐면 not Q랑 not S예요. not Q랑 not S예요. 조금 이따 할게요. 자, 5번도 조금 이따 할게요. 자, 그래서 4번, 5번을 갖다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만 더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이들이 이제 집합 A, B, C, D에 대해서 벤 다이어그램 포함한 게는 잘 하는데, 이렇게 not이 있으면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요거 집합을 R이라 하고, S라고 하고, 이거를 Q라고 하고, 요걸 P라고 하면, 집합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선은 not P 안에 Q가 있고, S가 있는데, not R이 있더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4번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됩니다. Q의 바깥 부분과 S의 바깥 부분이 겹치는 부분은 Q의 바깥 부분이에요. 그럼 Q의 바깥 부분과 P가 포함이 되느냐? P는 이게 아닌 거니까 여기거든요. Q 바깥 부분은 여기였잖아요. P 바깥 부분은 여기였잖아요. 들어가죠? 그래서 거꾸로가 돼야 되는 게 맞죠? 즉, 무슨 말이죠? 네, 옳지 않은, 맞는 게 맞죠? 그래서 지금 요 부분 안에 얘가 들어가느냐 물어보는 거니까 들어가니까 4번이 맞고요. 5번은요. S하고 R 요놈 합집합 해봐야 요놈인데 얘가 Q가 거꾸로 얘가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5번이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집합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을 하시는데 그냥 또 이렇게 쓰셔도 푸셔도 또 돼요. 단 얘가 P 여집합이면 이쪽이 P겠죠. 어차피 두 개 합친 게 전체 집합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요렇게 문제를 풀기도 합니다. 자, 요런 문제 의도로서 1주차 12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